여러분, 혹시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그대로인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무릎이 뻐근해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오거나 허리가 욱신거려 손주와 놀 시간조차 부족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50년 전 의사가 되기 전 할머니께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황금 부위를 찾아 파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돈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통증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85세인 지금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돕고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파스 하나로 해결될 것 같았던 통증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간단한 방법들은 약 없이도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민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파스만 수십만 원어치 썼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죠. 병원을 오가며 받은 처방도 집에 쌓인 파스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다는 소박한 꿈조차 포기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붙여도 낫지 않을까?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그대로라 답답하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민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간단한 비법으로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가벼운 걸음으로 동네를 산책하신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황금 부위를 찾는 거예요. 파스를 어디에 붙이는지가 효과의 80%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위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무릎, 허리, 어깨, 목, 그리고 전신 피로까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민 할머니처럼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비법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파스 하나로 통증을 줄이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통증을 잡아줄 진짜 부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그대로라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열심히 파스를 붙였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고민하셨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고 파스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잘못된 곳에 붙여 효과를 못 보고 계십니다. 이 작은 실수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건강에 대한 희망마저 꺾이게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파스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 68세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손주들과의 산책은 꿈도 못 꾸셨죠. 파스를 척추 한가운데에 붙이시곤 했는데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시며 한숨 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는 부위를 잘못 선택하셔서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스는 약 5mm 정도만 피부 아래로 침투하거든요. 뼈나 깊은 염증 부위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붙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생각입니다. 발바닥은 특정 상황에서 정말 효과적이지만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직접 해결해 주진 않아요. 두 번째 오해는 파스를 많이 붙이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붙이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약물이 낭비될 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필요 이상으로 파스를 붙이면 약물 흡수 효율이 오히려 30% 떨어진다고 해요. 또 하나, 뜨거운 목욕 직후나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부는 곳에서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경우 피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부위나 환경에서 붙인 파스는 효과의 70%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들 때문에 시간과 돈, 그리고 희망까지 잃으셨던 거예요. 박정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오해들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척추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시면서 이렇게 붙이면 당연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어르신께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부위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미소와 이제 손주들과 동네에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은 제게도 큰 보람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스는 단순한 도구지만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파스를 붙였던 부위, 정말 올바른 곳이었을까요? 혹시 박 어르신처럼 잘못된 곳에 붙여 효과를 못 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이에요. 단 3일만 실천해 보셔도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부위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무릎과 허리 통증을 잡아줄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허리가 쑤셔서 손주와 놀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무릎과 허리 통증을 잡아줄 황금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잘못된 곳에 붙이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지만 올바른 부위를 찾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해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고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파스를 무릎 앞쪽, 그러니까 무릎뼈 위에 붙이시곤 했는데 통증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도 소용없을까 하시며 답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앞쪽은 뼈가 많고 혈관이 적어서 파스의 약물이 깊이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정답은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슬와부예요. 이곳은 혈관이 풍부해서 약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 손으로 누르면 부드러운 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여기에 소형 파스를 양쪽 무릎에 하나씩 붙여보세요. 붙이기 전에 2, 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효과가 더 좋아진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 흡수가 40% 빨라진다고 해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김영희 할머니는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오늘 저녁 시작해보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달라진 무릎을 느끼실 거예요.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척추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시죠. 하지만 이곳은 뼈가 단단해서 약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67세 이정훈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다가 효과를 못 보셨어요. 이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몸이 무거워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었죠. 제가 어르신께 물어보니 파스를 척추뼈 위에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부위는 척추 양옆,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허리를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관도 풍부하죠.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허리 중앙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이동해 보세요. 손으로 누르면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2-3분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중형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정훈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허리가 가벼워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연구에서도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통증 완화 속도가 35% 빨라진다고 나왔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아침 체조를 즐기신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파스를 척추 한가운데에 붙이셨다면 오늘부터 척추 기립근에 붙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허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이 방법들의 핵심은 간단함과 실용성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무릎 뒤쪽 오금과 척추 양옆 척추 기립근, 이 두 부위만 기억하셔도 통증 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김영희 할머니와 이정훈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단 몇 주 만에 일상에서 더 가벼운 몸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무릎과 허리 통증을 잡았으니 다음으로 어깨와 목 통증을 해결할 황금 부위를 알아볼까요? 이 부위들은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깨나 목이 뻐근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어깨와 목이 굳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도 진료실에서 목이 뻐근해서 잠을 못 자요 라거나 어깨가 무거워서 손주를 안아주기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어깨와 목 통증을 잡아줄 황금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파스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답니다. 올바른 부위를 찾으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가벼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65세 이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민수 어르신은 어깨 통증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손주와 공놀이를 하고 싶어도 어깨가 뻐근해서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죠. 파스를 어깨 전체에 덮듯이 붙이셨지만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하시며 답답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사실 어깨 전체에 파스를 붙이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어깨는 근육과 혈관이 특정 부위에 몰려 있어서 그곳을 정확히 찾아야 약물이 제대로 스며들거든요. 정답은 바로 어깨 뒤쪽 견봉 근처와 목의 경추 양옆입니다. 견봉은 어디일까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깨를 손으로 만지다 보면 어깨뼈 끝부분에 단단한 뼈가 느껴지죠. 바로 그 지점 근처, 살짝 아래쪽 근육이에요. 이곳은 혈관과 근육이 풍부해서 파스의 약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붙이기 전에 2-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효과가 30% 더 좋아진다고 해요. 목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추 양옆, 그러니까 목 중앙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가면 부드러운 근육이 느껴져요. 이곳에 소형 파스를 붙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정확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통증 완화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민수 어르신은 한 달 만에 손주와 공놀이를 다시 즐기셨어요. 이제 공을 던져도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 큰 기쁨이었죠. 이 방법을 실천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견봉 근처를 손으로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2-3분 마사지한 뒤 중형 파스를 붙이면 됩니다. 목도 똑같아요. 경추 양옆을 가볍게 마사지하고 소형 파스를 붙이세요. 중요한 건 파스를 붙이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하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환경은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뜨거운 목욕 직후나 선풍기 바람 아래에서는 약물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피부가 상온일 때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어깨와 목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최영욱 할머니는 목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이 뻣뻣해져서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었죠. 할머니는 파스를 목 뒤쪽 전체에 붙이셨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경추 양옆 부위를 알려드리고 마사지와 함께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렸더니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이제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최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목 아픔 없이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연구에서도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혈류가 25% 개선된다고 나왔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깨나 목 통증 때문에 파스를 마구 붙여보셨다면 오늘부터 견봉 근처와 경추 양옆에 집중해 보세요. 이 부위들은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마사지 기계나 약 없이도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해요. 단 3일만 실천해 보셔도 어깨와 목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민수 어르신과 최영욱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릎, 허리, 어깨, 목까지 황금 부위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전신 피로를 풀어줄 특별한 부위를 소개할게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우리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비밀 열쇠 같은 곳이에요. 다음 파트에서 이 놀라운 부위의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서 저녁이면 소파에 주저앉아 쉬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다리가 붓고 무거워서 걷는 게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신 피로와 다리 부종이 더 심해지죠. 오늘은 무릎이나 허리 같은 국소 통증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부위, 바로 발바닥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발바닥은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자연 펌프 같은 곳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피로와 부종을 줄이고 더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75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다리 부종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는 것도 힘들었죠. 동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즐기시던 때가 그립다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파스를 무릎이나 발목에 붙여보셨지만 전신 피로와 부종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을까? 하시며 답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실 발바닥은 국소 통증보다는 전신 피로와 부종을 해결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곳이에요. 그 핵심은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지점입니다. 용천혈은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발바닥을 보시면 중앙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발을 쥐었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자연 펌프 역할을 해요.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끝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류가 개선되고 피로가 풀린답니다. 제가 최순자 할머니께 추천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잠자기 전 용천혈에 소형 파스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2-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연구에 따르면 용천혈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25% 개선되고 다리 부종과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샤워 후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는 게 중요해요. 무좀이나 피부 손상이 있다면 파스를 붙이지 마시고 먼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용천혈을 손가락으로 찾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소형 파스를 용천혈 중앙에 붙이고 푹신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돼요. 이 방법은 잠자는 동안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다리와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 만에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다리가 가벼워져서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 큰 보람이었죠.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1세 박민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병을 관리하시면서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어요.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서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며 반신반의로 용천혈에 파스를 붙여보셨는데 10일 만에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부종을 20%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동네 마실을 다니시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신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무겁거나 발이 부어서 힘들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용천혈은 그런 전신 피로를 풀어주는 비밀 열쇠 같은 곳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해요. 단 3일만 실천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최순자 할머니와 박민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처음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1-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발바닥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 황금 부위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 발바닥 관리의 황금 시간과 추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이다 보면 발과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분들이 많죠. 지난 파트에서 발바닥의 용천혈이 전신 피로와 부종을 줄이는 자연 펌프라는 걸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발바닥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황금 시간과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를 가볍게 하고 잠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약이나 비싼 도구 없이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80세 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저녁마다 다리가 무거워서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쉬어야 했어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를 때도 할아버지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라며 미소로 넘기시곤 했죠. 특히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파스를 발목이나 무릎에 붙여보셨지만 피로와 부종은 그대로였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며 반신반의로 제게 찾아오셨죠. 제가 정 어르신께 추천한 건 바로 저녁 시간, 잠자기 전 발바닥 관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용천혈을 관리하면 몸이 회복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잠자기 전 30분이에요. 하루의 피로가 쌓인 저녁.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발바닥을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수면 중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15-20분 정도 담가보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여기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소금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혈류가 15% 개선되고 다리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발을 담근 후에는 깨끗이 닦고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을 찾아보세요. 발을 쥐었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그 움푹한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2-3분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소형 파스를 붙여보세요. 파스를 붙이고 나서 푹신한 양말을 신으면 약물이 더 잘 스며들고 발도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무좀이나 피부 손상이 있다면 파스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피부가 건강해야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니까 먼저 발을 깨끗이 관리해주세요. 정민호 어르신은 이 방법을 10일 정도 실천하시고 다리가 가벼워져서 밤에 지나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놀 수 있게 되셨죠.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3세 이영숙 할머니는 다리가 자주 붓고 저녁이면 발이 신발에 꽉 끼어서 불편했어요. 당뇨병 때문에 부종이 더 심했죠. 할머니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제가 저녁마다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푹 자니까 아침이 상쾌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수면의 질을 20% 높이고 다리 부종을 25%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동네 마실을 다니시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신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간단함과 꾸준함이에요. 비싼 약이나 기구 없이 집에서 매일 저녁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를 가볍게 하고 잠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황금 시간에 발바닥을 관리해 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민호 어르신과 이영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비법으로 더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발바닥 관리의 황금 시간까지 알았으니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을 통증 관리 전문가로 만들어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 허리, 어깨, 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 황금 부위들을 똑똑하게 조합하는 공식을 소개할게요. 이 공식만 알면 여러분도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허리, 어깨, 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통증과 피로를 잡아주는 황금 부위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을 통증 관리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시간입니다.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무릎이나 허리 같은 국소 통증과 하루 종일 쌓인 전신 피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조합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공식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한 조합 공식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통증의 종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무릎, 허리, 어깨, 목 같은 국소 통증은 우리가 앞서 배운 황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은 오금, 허리는 척추 기립근, 어깨는 견봉 근처, 목은 경추 양옆에 붙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겁거나 온몸이 피곤한 전신 피로는 발바닥의 용천혈이 답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시간대별로 조합하면 하루 종일 통증 없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67세 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전신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이면 무릎이 뻐근하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죠. 제가 어르신께 이 조합 공식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박미경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뒤쪽 오금에 소형 파스를 붙이셨어요. 이 부위는 혈관이 풍부해서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죠. 붙이기 전에 2-3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에 소형 파스를 붙이셨어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근 뒤 용천혈을 마사지하고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수면 중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이 조합을 2주 실천하시고 아침에 무릎이 가볍고 저녁에도 다리가 덜 부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손주들과 동네 마실을 다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이 조합 공식에 추가로 드릴 팁이 있어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돼 파스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금 신경 써보세요. 생강이나 강황 같은 항염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의 염증이 15% 줄어들고 통증 완화 효과도 높아진다고 해요. 박미경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추가로 드셨더니 한 달 만에 무릎 통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세 김영수 어르신은 허리 통증과 전신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저녁이면 허리가 뻐근해서 잠을 설쳤죠. 제가 아침에는 척추 기립근에 파스를 붙이고 저녁에는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는 조합을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하루 5분 허리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리는 스트레칭을 추가하셨죠. 2주 만에 어르신은 허리가 가볍고 밤에 잠도 잘 와요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연구에서도 이런 조합이 혈액순환을 20% 개선하고 전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신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하고 저녁이면 온몸이 무거운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조합 공식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거예요. 아침에는 국소 통증 부위에, 저녁에는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고 5분 스트레칭과 항염식품을 추가해보세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집에서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박미경 어르신과 김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이 공식으로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황금 부위와 조합 공식까지 알았으니 이 모든 걸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공식을 생활 습관과 엮어 효과를 배가하는 비법을 소개할게요. 하루 5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허리, 어깨, 목, 그리고 발바닥의 황금 부위를 배웠습니다. 이 부위들의 파스를 똑똑하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통증과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이 비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일상 속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파스만 잘 붙여도 효과적이지만 여기에 간단한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이나 비싼 기구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이 생활 습관으로 파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70세 윤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윤 어르신은 허리 통증과 전신 피로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 손주들과의 시간이 부담스러웠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며 반신반의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추천한 건 파스 조합에 간단한 생활 습관을 더하는 거였어요. 이 방법으로 윤 어르신은 손주 결혼식에서 춤을 추실 정도로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이제 허리가 가벼워져서 인생이 새롭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시간대별로 파스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는 국소 통증 부위에 파스를 붙여 하루 활동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면 무릎 뒤쪽 오금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척추 기립근에 소형 파스를 붙이세요. 붙이기 전에 2-3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오후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면 발바닥 용천혈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 시간대는 몸이 점점 무거워질 때라 용천혈 자극이 피로를 풀어주는 데 딱이에요. 그리고 저녁, 잠자기 전에는 다시 용천혈에 파스를 붙여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숙면을 준비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시간대별 조합은 혈액순환을 20% 개선하고 통증 완화 효과를 높인다고 해요. 여기에 생활 습관을 더해보세요. 첫 번째 팁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걸 추천해요. 물은 체내 염증을 배출하고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20% 줄이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나왔어요. 윤상철 어르신은 물병에 표시를 해두고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마셨어요. 두 번째 팁은 5분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간단히 허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혈류를 개선하고 파스의 약물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윤 어르신은 아침마다 5분 스트레칭을 하시며 몸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최영미 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무릎이 뻐근하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는 것도 힘들었죠. 제가 아침에는 무릎 오금에 파스를 붙이고 저녁에는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면서 1.5리터 물 마시기와 5분 스트레칭을 추천드렸어요. 최할머니는 냉장고에 아침, 무릎, 저녁, 발바닥, 메모를 붙여두고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2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는 동네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걸 즐기신답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생활습관 조합이 전신 피로를 25%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방법들의 핵심은 간단함과 꾸준함이에요. 파스를 시간대별로 똑똑하게 붙이고 물 마시기와 5분 스트레칭을 더하면 됩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집에서 매일 10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뻐근한 몸으로 시작하거나 저녁에 무거운 다리로 힘들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조합 공식과 생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윤상철 어르신과 최영미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황금 부위와 조합 공식,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았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비법들을 통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부위와 똑똑한 조합 공식, 그리고 이를 일상에 녹이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 척추 기립근, 견봉 근처, 경추 양옆, 그리고 발바닥의 용천혈까지 이 부위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통증과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느끼셨죠?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비법을 손에 쥐셨으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73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최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포기할 뻔했어요. 파스에 수십만 원을 썼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며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제가 알려드린 황금 부위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아침에는 무릎 오금에 파스를 붙이고 저녁에는 용천혈에 붙이면서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와 5분 스트레칭을 더했죠. 한 달 만에 할머니는 무릎이 가벼워져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미소, 그 기쁨이 제게도 큰 보람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이에요. 냉장고 문에 아침, 무릎, 저녁, 발바닥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그리고 매일 물 한 병을 곁에 두고 5분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1,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제가 85세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런 꾸준한 습관이었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 특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비법들을 여러 번 보고 따라 하셔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비법을 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알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3일 실천해보니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